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신경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질환이 특히 뇌전증 파트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성 경련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열성 경련. 뭐죠? 아, 뭐야. 5세 이하의 소아에서 어, 이 체온이 상승하면서 여기 그 소아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이나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인 발작들이 많은데 경련들이 많은데 이 이유가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세포들이 쉽게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열성 경련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과정에 의해서 뇌의 신경세포가 이제 흥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이게 발열에 더불어서 발작이 전신성 발작이라고 표현할게요. 전신성 발작이 15분 이내로 나타나면 우리가 이거 열성 경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열만 시켜주면 돼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뇌세포가 흥분해서 뇌신경세포가 흥분해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벤조다이아제핀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벤조다이아펜을 예방을 위해서 예방을 한다 아니면 조금 무서워해서 들고 있고 싶어 한다 무언가 긴급한 직발적인 약효를 가진 무언가를 보유하고 싶어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벤조다이아펜을 휴대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셀프 리밋한 질환이라기 때문에 크게 아이에게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요런 기본적인 거 의외에 복합 열성 경련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제 뇌전증으로 차이는 이거죠. 열성 경련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리밋하면서 5세 이하에서 뇌가 조금 미성숙해서 발생하는 그냥 약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 하나로 본다면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조금 만성적인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뇌전증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복합 경련이 있거나 요거의 예시는 이제 15분 이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신에 대뇌 신경세포가 대뇌 전체가 한 번에 이렇게 흥분하기 때문에 전신 발작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하기에는 국소가 조금 안전하고 전신이 위험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뇌 전체가 동시에 어느 정도 흥분하면서 동시에 전신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괜찮은 건데요. 국소 부위에 발작이 일어나면은 국소 부위에 뭔가 병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성 경련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발작이거나 혹은 하루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 재발되거나 이러한 복합 열성 경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발달 장애나 기타 뇌병변이 있거나 아니면은 뇌전증의 가족력, 열성 경련의 그 가족력 아닙니다.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뇌전증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열성 경련이 10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나오면은 진단 요거를 보고 진단 5문제, 치료 3문제,
3에서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으로 이행할 수 있는 위험한 열성 경련이 뭐가 있냐가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나오는 거는 요거. 부분 발작이 뭔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낚시로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성 경련은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체 뇌가 한꺼번에 흥분을 확 해야 뭐 그럴 수 있지가 되는 거지. 일부분에서 흥분이 일어나면 야, 그 부분이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분 발작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뇌전증의 가족력이 낚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도 어렸을 때 열성 경련이 있었다. 열성 경련의 가족력 안 됩니다.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뇌전증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만 꼽아라. 그러면은 요 발열에 더불어서 전신성 발작이 동반되면 우리가 열성 경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해열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은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놓고 뭐 벤조다이아펜을 휴대하기도 하지만 이제 필요한 검사가 있냐 하면은 필요한 검사는 경과 관찰이거든요. 다음에 뭐 해야 돼 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으면 아세트아미노펜, 없으면 경과 관찰입니다. 왜냐면 아세트아미노펜까지도 경과 관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 관찰이 답이 되는데요. 얘가 답이 경과 관찰이 아니라 뇌척수액 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해서 요추천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이게 지금 열에 의해서 뇌신경세포가 흥분해서 발작하는 건지 실제로 감염에 의해서 열이 생기고 그 감염에 의해서 뇌신경에 이상이 나타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 의심되면은 우리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안에 뭐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뭐죠? 다액구가 있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보통 두통이 있거나 아이에게서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넥 스티프니스, 목 경직이 있으면은 우리가 뇌수막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수막염이 의심되면은 뇌척수의 검사가 필요하다까지가 이제 열성 경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야 그러면은 뇌수막염은 뭔데 해서 뇌수막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수막염은 이제 말 그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뇌나 척수를 둘러싸는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죠. 그래서 뇌수막염의 핵심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발열에 더불어서 두통이나 구토, 그 다음에 목 경직 이제 요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소아과다 보니까 영유아가 있죠? 영유아는 뭐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보챈다거나 아이가 바이탈이 떨어진다거나 처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대천문 팽창 약간 아이는 이제 대천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은 뇌압이 조금 올라도 이 뭐 염증에 의해서 부종이 때문에 조금 올라도 성인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뇌 압력이 조금만 올라도 대천문이 바로 팽창된다. 그래서 뭐 압숙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팽창돼 있으면은 우리가 뇌수막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요 추천자를 통해서 뇌 척수액을 검사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뇌에서 이렇게 뇌수가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뇌가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뇌 척수액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우리가 천자를 통해서 액을 뽑아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뇌에 바늘을 갖다 꼽을 수 없으니까 보통은 룸바 쪽에서 이렇게 천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추 천자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CSF 척수액 이제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면 안 되고 약간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금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뇌 압력이 올라가 있다고 쳐보세요. 뇌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야. 올라갈 수 있죠. 뇌 척수액이니까 뇌 염증과 부종으로 인해서 삼투질이 생기면서 물이 차면서 뇌 압력이 증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뇌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룸바에서 갑자기 척수액을 싹 뽑으면은 여기 압력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 압력은 올라와 있는데 척수의 압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뇌에 허니에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가 이렇게 밑으로 탈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뇌압이 상승되어 있으면 두 개 뇌압이라고 표현할게요. 두 개 뇌압이 상승되어 있을 때는 요추 천자를 하기 전에 CT를 먼저 찍어서 우리가 실제로 요추 천자를 해도 되는지 찍어서 요추 천자가 해도 오케이? 요추 천자 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 내압이 상승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제시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 보통 시신경 유두 부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거나 다음에 아니면은 의식 저하. 의식 저하가 되었으면 보통 이제 요거를 합니다. 이렇게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요런 거죠. 앞 숨구멍이 팽창되어 있다. 여기 요런 것들이 보통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두 개 내압이 상승되어 있을 때는 바로 요추 천자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CT 촬영을 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추 천자랑 CSF를 했어. 요추 천자랑 CFS 했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뭐 발열, 두통, 구토, 목경직이 있어. 다음 검사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두 개 내압 있나? 하고 싹 봐요. 그래서 요런 말이 있다. 요런 말이 있어. 그러면 이제 CT로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없어요. 가끔 한 1%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99%의 문제는 그냥 바로 CF 뇌척수액 검사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를 했어. 그러면은 뇌척수액 검사를 토대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균성 뇌수막염이고요. 하나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균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균 뇌수막염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서 세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다핵구 도미넌트고요. 여기는 이제 림프구 도미넌트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복수천자 이런 거, 복수가 아니죠. 이거 뭐지? 폐, 삼출물, 흉막 삼출물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핵구가 있고, 이제 단백질이 세균이니까 100 이상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세균이 다 먹는 거죠. 4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세균성 뇌수막염을 림프구 도미넌트의 단백질보다는 약간 당으로 보통 하니까 당이 충분히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바이러스성이구나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수막염의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다음에 뭐 할래? CSF 검사요 라고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야 그래서 CS 검사 했어 요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네 이거 세균성이야 바이러스야 를 묻는 것까지 두 가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제 치료까지 딱 들어가 줘야겠죠. 세균의 치료는 자, 항생제를 쓰겠죠. 항생제를 쓰는데 뇌는 이제 뇌수막은 BBB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프트리악손이 BBB를 잘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세프트리악손을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항생제고요. 그 다음에 소아 이상의 혹은 성인이나 소아 이상의 경우에는 폐렴알균이 있기 때문에 내성이 있는 폐렴알균이 있기 때문에 방코마이신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과 관찰이죠.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다. 혹은 요거를 경과 관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서도요, 헐페스가 의심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중증, 의식이 막 떨어지고 있으면은 아시클로버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1개월 미만의 신생아거나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자, 50세 이상의 성인, 아니면 임산부, 아니면 면역 저하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대표할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테리아를 좀 커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플러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플러스 암피실린이죠. 암피실린을 추가해야 된다. 요거 추가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생아나 면역 저하자에서 암피실린 추가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항생제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합격만 하시면 되면 이제 요게 중요하고요. 나는 그래도 좀 고득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항생제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표균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아에서는 특히 신생아나 소아에서는 가장 흔한 게 그룹 B 스트랩토코쿠스 GB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많이 나오고요. 성인에서는 폐렴알균이 폐렴알균이 가장 흔하다.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요. 바이러스 가정에서 엔테로바이러스 바이러스가 가장 흔하다. 이거 약간 상식 느낌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험에 자주 나오냐 하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열성 경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뇌신경세포가 흥분하면서 발열과 더불어서 전신 발작이 있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애가 그냥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경과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복합 열성 경련이거나 특히 요거랑 요거 아니면은 발달 장애, 뇌병변, 뇌전증 가공력이 있으면 뇌전증으로 이행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뇌수막염의 증상이 있으면은 뇌척수액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CSF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두 개 내압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CT 촬영을 해서 CSF를 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는 과정이 있겠다. 그래서 CSF 검사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 했고 단백질 증가 이렇게 있으면 세균성 뇌수막염이라서 항생제를 투여해 주시면 되고 림프구 도미넌트의 당이 높으면은 바이러스성이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소아의 대표적인 뇌전증 네 가지죠. 요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세 미만의 1세 미만에서 대칭적 사지수축 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영아 연축입니다. 각각의 핵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소아 소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세 전후에서 갑자기 멍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소아 소발작 에필lep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 롤란도 같은 경우에는 10세 전후에서 얼굴을 죄송합니다. 얼굴을 실룩거린다 라고 표현하면 무조건 양성 롤란도 에필lep시입니다. 자, 청소년 근간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세 전후, 거의 이제 청소년기죠. 20세 전후로 손발을 손아까요? 양팔을 움찔거린다 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청소년 근간대성 에필lep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워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거는 약간 그 전반적인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전반적인 형태를 조금 보면 좋아요. 자, 영화 연축은 딱 떠오르실 때 일단 영화를 떠올리셔야 돼요. 굉장히 애기, 정말 애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완전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 거의 신생아나 다름없는 완전 응애 애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막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있고, 요런 귀여운 애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런 애기인데 애가 약간 딱 그것도 약간 토들러 같은데 이렇게 누워 있겠죠? 약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렇게 칸 같은 거 있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애 못 넘어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아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아기가 팔다리를 막 접었다 폈다, 특히 약간 뭐 좀 경직되는 느낌도 있고 막 요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영화 연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그건 없지만 이렇게 좀 높일까요? 확실한 그건 없지만 이제 뇌 CRH 쪽에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CTH를 사용해서 CRH를 조금 눌러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 1세 이하의 아기가 사지를 수축한다 라고 하면은 영아 연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ACTH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소아 소발작 발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약간 유치원 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아기인데 아기가 갑자기 잘 놀다가 막 잘 놀다가 갑자기 애가 멍하게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보듯이 갑자기 멍하게 허공을 갑자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허공을 갑자기 멍하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기억도 안 나.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또 잘 놀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막 와하하 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멈춰. 그다음 허공을 갑자기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다가 한 10초 정도 지나면 다시 놀아. 아무렇지도 않게. 요게 이제 소아 소발작 에필lep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시상과 대뇌 피질에 전파되는 그런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상을 조금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에톡수시마이드 죄송합니다. 에토수시마이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뇌파가 하나 있는데요. 3Hz 핵심 뇌파로
적을까요? 3Hz 스파이크 앤 웨이브. N이 빠졌네요. 어쨌든 스파이크 앤 웨이브를 보이는데 이게 그 뇌파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정상적인 뇌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정상적인 뇌파가 한 이 정도 속도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죠. 3Hz라는 거니까 1초에 3번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팍팍팍팍팍팍팍팍 이렇게 굉장히 빠른 뇌파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이렇게 팍 스파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 앤 웨이브, 스파이크 웨이브, 스파이크 웨이브가 한 사이클이 3Hz 1초에 3번 정도 반복되는 굉장히 빠른 스파이크 앤 웨이브가 벌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만 아시면 되고요. 요건 약간 얘가 있으면 무조건 에필랩시지만 요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뭐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브를 막 그렇게 빡시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성 롤란도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그냥 얼굴을 실룩실룩 거리는 거예요. 그냥 애기가 있는데 그냥 얘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애가 갑자기 얼굴을 좀 실룩실룩 거린다.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지금 딱 봐도 얘는 사지수축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전신이 갑자기 멍해지는 대뇌 시상과 대뇌 전체가 멍해지는 이런 시스템을 보이는데 양성 롤란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얼굴을 실룩거리는 거잖아요. 얼굴도 전체가 아니라 한쪽을 보통 한쪽 눈이나 입 이쪽만 실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롤란도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한쪽, 특히 한쪽, 이쪽이나 이쪽이 자꾸 이렇게 약간 틱처럼 이렇게 움찔움찔거리는 그런 걸 떠올리실 때 우리가 양성 롤란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국소 발작이기 때문에 치료로 카바마제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귀찮죠? 어쨌든 그렇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편측이잖아요. 그래서 파도 약간 중심 측두엽. 그래서 센트로 템포럴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중심 측두엽의 극파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파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악의 형상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청소년 근간대성 에필랩시는 약간 성인도 아닌 것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성인인데 우리 지금으로는 애기인 딱 그 애매한 애기들 있죠. 약간 신체적인 성장은 끝났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애기로 보는 그 나이대 있잖아요. 그 나이대를 청소년 근간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 뭐 길쭉길쭉 하겠죠, 애기가. 애가 아니죠. 성인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거의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 양팔이 갑자기 움찔거리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왜 우리 이렇게 자다가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막 움찔하면서 깨는 거 있죠.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짝 움찔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벌어지면은 우리가 청소년 근간대성 뇌전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보통 양팔인데요. 우리가 딱 그냥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보통은 양팔 움찔거리면서 일어나지만 우리 자다가 좀 심하게 움찔거리면은 전신으로 막 움찔거리면서 막 하죠. 그거 보면은 딱 큽니다. 그래서 막 전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떨어뜨리거나 우리도 자다가 훅 깰 때 연필 떨어뜨리죠. 그 연필을 떨어뜨리거나 물컵을 떨어뜨리거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치료는 발프로에이트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것부터 쓸까요? 레베티라세탐. 이게 약물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약물의 기전도 사실 잘 모르는 약물이 많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시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런 세부적인 약물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딱 보시면은 소아소발작이나 청소년 근간대성은 전신에 경향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전신일 때는 발프로에이트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발프로에이트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근간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이 가능한 나이에도 많기 때문에 임신 시에는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다. 해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이게 워딩이 조금 섞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 롤란도 레전드에서 얼굴을 보통 찔룩찔룩 거리지만 뭔가 보통은 움찔거리는 워딩이 들어가면은 청소년 근간대성인데 얼굴을 움찔거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워딩 자체를 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어떤 형상의 뇌전증인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영화 연축은 약간 완전 갓난애기, 대소변도 못 가리는 완전 갓난애기가 사지를 막 수축하고 막 하는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영화 연축. 그 다음에 소아 소발장은 유치원생들. 여기 약간 완전 기저귀 차는 애고요. 약간 유치원. 그 다음에 양성 롤란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여기는 중학생도 잘 없고 약간 고등학생에서 거의 성인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소아소발적은 유치원에서 애들끼리 잘 놀다가 아기가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이게 소아소발적이다. 양성 롤란도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에서 얼굴을 막 틱처럼 움찔움찔거린다. 양성 롤란도입니다. 다 컸어. 다 컸는데 갑자기 움찔거리는 것처럼 하면은 특히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애들 공부한다고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청소년 근간대성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성인도 있죠. 술 마시거나 이러면은 이게 조금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면 전후. 근데 보통 다 수면 전후니까 이건 뺄게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런 전신적인 흐름을 조금 아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건 잘 나오진 않는데 영화 연축에서 이제 요거랑 조금 동반되는 건데요. 그 결절경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약간 전신에 그 과오종을 형성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약간 멜라닌 쪽에 문제가 잘 생기기 때문에 요런 사진이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백색 반을 요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요 백색 반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결절경화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결절경화증은 왜냐면은 얘가 전신에 과오종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얘가 대뇌에 과오종을 형성해버리면 이 과오종이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면서 얘가 영화 연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뇌 영화 연축에 더불어서 특히 이러한 탈색반이 보이면 우리가 결절경화증이네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럴 때는 특징적으로 ACTH 또랑 비가박트린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절경화증이 동반되었을 때는 비가바트린이 조금 더 효과가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료로 ACTH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요한 질환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서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뇌전증 지속 상태는 뇌전증이 지속되는 거죠. 보통은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뇌전 발작과 발작 사이에 의식 회복이 없다. 쉽게 말해서 막 발작하다가 의식 회복 없이 또 발작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뇌전증 지속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 치료는 일단은 벤조다이아제팜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벤조다이아제핀에도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페니토인을 추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페니토인을 효과가 없으면 추가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죠. 전체 다 해서 벤조다이아제핀으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은 굉장히 마이너한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 MP적인 MP 원인으로 이제 발작은 발작인데 뇌전증이 아닌 뇌에 문제가 없는 이제 발작이 발생하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에서 흔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발작의 양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뇌전증 했잖아요. 얘는 재발할 수 있는데 재발해도 똑같은 게 재발하는 거예요. 멍했으면 다음번에도 멍하다든지 얼굴을 실룩거렸으면 다음번에도 얼굴을 실룩거린다든지 하는데 얘는 진짜 뇌에 병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얼굴도 실룩거렸다가 뭐 발다리도 움찔거렸다가 약간 계속 발작의 양상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신체 증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실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혀를 깨문다거나 의식이 의식이 사라진다거나 이러한 약간 중증의 신체적인 결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뇌 검사상 EGG도 정상이다.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냥 딱 보면 이거 뭐야? 꾀병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뭐도 없고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MP가 원인이구나 생각하시고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꾀병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간 인가하고 의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실질적인 뇌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뇌가 손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어날 때 분만 중에 질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자궁 내 감염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뇌가 손상돼서 특히 뇌에 이제 운동 관련된 근긴장도에 관련된 운동 및 운동이나 근긴장도의 저하가 아니죠.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핵심적인 워딩은 바빈스키 같은 병적 반사나 근긴장도가 증가됐다고 해야 되겠네요. 병적 반사나 아니면은 DTR 항진이 주로 나옵니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 우리가 뇌가 손상됐구나 라고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래? 라고 표현하시면 브레인 MRI를 찍어서 백질 연화증이나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래? 해서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아셔야 되는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편측 마비 같은 경우에는 강직 편마비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양측 하지에 그 약간 사람 다리가 요렇게 꼬아져 있는 요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가 강직 양측 마비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부분 요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정신지체가 동반되면 우리가 강직 사지마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도무정이나 아니면 핵황달 이런 게 동반되면 굉장히 심하며 우리가 아테토이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뇌가 실질적으로 손상돼서 발생한 운동이나 근긴장도 이상이다. 문제에서는 보통 병적 반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DTR이 항진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브레인 MRI를 촬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브 타입을 구분해라 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나온 문제는 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로 굉장히 약간 디저트 느낌이죠. 모야모야병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ICA의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의 말단부가 협착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ICA의 말단부가 협착되면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뇌가 피를 받아야 되니까 코라테랄 아터리가 많아지는 그러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워딩은 울고 보채면 발작이나 마비가 발생한다. 요게 이제 핵심 워딩입니다. 자, 뭐냐면은 울고 보채면은 애기가 막 울 때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호흡이 발생하면서 PaCO2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PaCO2가 감소하면 뇌혈관이 수축하죠.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뇌혈관 허혈 발작이나 편마비가 발생하는. 협착도 됐는데 뇌혈관이 수축까지 됐네. 그러니까 발작이나 편마비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CT 안지오그래피를 찍어야 되는데요. CT 안지오그래피를 보시면 여기 딱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ICA가 이렇게 올라가죠. 아마 여기 윗부분은 뭐 협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바실라. 그 다음에 여기가 MCA이고 ACA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뭐야? 이 지저분한 것들 있죠? 여기도 좀 지저분하네요. 여기는 뭐 분진 것 같고 요런 막 지저분한 찌끄레기들 있잖아요. 요런 찌끄레기 특히 여기 ICA의 끝부분 요런 것들 뭔가 보통 뇌에는 없는 거 요런 것들이 코라테랄 아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뭐야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수술적으로 재관리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다. 여기서는 이제 굳이 고르자면은 이제 요거 벤조다이아제핀 써야 된다는 거. 5분 이상이나 지속되거나 의식 회복이 없으면 벤조다이아제핀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적 반사나 DTR 항진이 있으면 브레인 MRI 찍어야 된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구분하시는 거, 4가지 구분하시는 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열성경련이랑 뇌수막염으로 이어지는 요 과정 중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